안녕하세요. 로콘의 심야 공방입니다. 오늘은 공방 창업에 대한 두 번째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방에 대해서 이제 공방을 직장이 차릴 때 알면 좋을 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실제로 이제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공방을 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방을 차릴 때 이제 어디에 구하면 되는지, 그리고 구할 때 알아야 되는 점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 분들께서 이제 부업으로 구할 때는 월세가 이제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이제 공방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월세를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그런 꿀팁들도 추가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치나 장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위치는 아무래도 모두가 아시다시피 뭐 역 주변이나 아니면 공방이 있는 근처, 이런 데 구하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역 주변, 역세권은 뭐 할 말 당연한,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한 얘기고, 공방 근처는 제가 해보니까 저도 주변에 이제 공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서로 그 수강생 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수공예 클래스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되게 이것저것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고 원데이 클래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주변을 이제 소개시켜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역 주변은 약간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내가 클래스를 위주로 하면은 역 주변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구경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가 될 것 같고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소가 있어요. 먼저 가장 쉽게 공방의 위치를 생각하는 게 상가 1층, 그리고 홈공방. 집에 방이 여러 개일 때 집에 한 곳에서 이제 클래스를 하거나 이제 판매나 이런 거 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이 있고, 이제 그 외는 오피스텔은 아닌데 상가 1층도 아니고 이제 상가 2, 3층 이런 데를 쓰는 경우, 사무실을 쓰는 경우가 있겠죠. 먼저 상가 1층은 아까 이 역 주변이랑 조금 매치가 되는데, 제가 상가 1층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구경을 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은 외부인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셔터를 내리고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판넬, 이렇게 입간판 같은 거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업 중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수업 중 표시를 해놓고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1층에 있는 곳에서 해봐서 아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냥 이걸 무시하고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조금 이제 수강생들한테 좀 미안해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상가 1층은 그런 점이 조금 안 좋고, 좋은 점은 그냥 홍보가 돼요. 왜냐면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홍보가 잘 되고, 그리고 판매를 하는 경우에 이제 좋죠. 판매하는데 좋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진열을 하고 판매 위주로 할 건지 아니면 나는 클래스 위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이제 상가 1층은 조금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 있고, 그래서 이 상가 1층 대로변에서 하시던 분들이 다음번 공방을 구하실 때는 약간 골목 안쪽 상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홈공방. 홈공방의 최대 단점은 어차피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월세가 들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좋은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단점은 가족이 있는 경우. 특히 이 클래스는 주말에 수업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창업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막 한 6, 7시간씩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애도 있고 이제 남편도 있으신 분들은 이 주말만 되면 남편분께서 아이를 데리고 뭐 놀이동산이나 키즈 카페나 이런 곳들로 간다는 그런 말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경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사실 가장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차릴 수 있고 약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풀옵션이기 때문이에요. 풀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하는, 이렇게 사야 되는 거에 부담이 좀 적고, 대신 너무 폐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제 남자 한 분이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해주시거나 할 때는 약간 아무래도 조금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되게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폐쇄적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초반에는 CCTV를 설치해 놓고 친구한테 보고 있으라고 수업하는 거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나는 그런 거에 겁이 많고 못하겠다 하면은 오피스텔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나머지 공간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보면 다들 좋으신 분들만 제가 이제 만난 걸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다 좋으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요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피스텔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상가랑 비교했을 때 좋은 점은 일단 화장실이 내부에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주문 제작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밤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이 아무래도 주거 위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밤새 작업을 해도 불편함이 없다는 거?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 중 하나가, 이 오피스텔이 굉장히 장점이 많고 좋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비누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누가 화장품으로 이제 전환이 돼요. 이제 올해 말에. 그렇기 때문에 비누 같은 경우에는 홈이나 오피스텔에서 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 비누를 만들려면 이제 제조업, 판매 제조업에 대한 이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근린 생활시설 1종에 대해서 이제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 중에서도 여기에 속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주거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 있고, 이제 그 외 다른 곳은 뭐 상가 2층이나 뭐 다른 곳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곳들은 옵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사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너무 처음 초기 투자 비용이 높게 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상가, 집, 오피스텔, 그리고 그 외 공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나에게 가장 맞는 곳은 어디일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딱 부업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처음 구한 곳이 한 6.2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여기 현관문이 있고 여기 이제 화장실이 있겠죠. 그럼 이제 남은 공간은 이 정도, 이만큼의 여기 테이블을 이렇게 놓고 나면은 끝나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제조 위주로, 이제 제조나 판매 위주로 하려고 했고, 수업을 해도 제가 이제 초보다 보니까 1대1이나
2대1 위주로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더 돈에 가까이 현실적으로 들어왔을 때 보셔야 될 것이, 우리가 이 자취를 할 때 자취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직방이나 다방 같은 그런 부동산 어플에서 봤을 때 월세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그냥 월세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사업을 할 때는 달라요. 이 월세에 부가세 10%가 붙는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월세가 50만 원인 데를 가서 제가 만약에 저 여기 오피스텔에서 이제 공방할 거고 사업자를 여기에 하고 싶다, 사업자 주소를 여기 하고 싶다 하면은 부가세 10%를 추가해서 월세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50만 원이면 10%인 5만 원 해서 도합 55만 원에 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월세를 보시고 이제 구할 때 이런 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이 구할 때, 방을 구할 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따로 사업자를 이제 등록을 할 공간이 없으시다면. 왜냐면 사업자 등록할 때 이 계약서를 들고 가야 돼요. 부동산 계약서. 그래서 이제 이 사업자 주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야 되니까 이게 가능한지 보셔야 되고, 추가로 등록을 할 때는, 이 주소지로 할 때는 월세에 부가세가 추가된다는 거, 이거를 고려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또 3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4번째로 관리비. 이 관리비 때문에 저는 약간 지금 공방에 약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드는데, 분명 이 부동산에서 제가 여기 관리비가 얼마냐고 했을 때 5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역세권이고 서울에 있는데도 이 평수가 작았기 때문에 보증금 500에 한 35만 원 정도의 방이었어요, 제 방은. 그런데 여기에 이제 관리비 5만 원, 5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수도랑 뭐 가스,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들이 붙었을 때 생각해도 뭐 한 8만 원? 저도 자취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토탈 금액을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게 이 5.5만 원이 그냥 정말 기본 관리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저의 관리비 내역서를 보여드리면, 이 관리비 납입 영수증인데요. 보면은 지금 여기에 처음에 5.5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일반 관리비였어요. 그래서 일반 관리비로 지금 5만 2,540원이 되어 있고, 토탈은 이게 7월인데 11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수선 자재비, 승강기 유지비, 전기 공동 전기료, 보험료, 소독비,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스 8,000원, 그리고 전기료
6,000원 뭐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냉난방 전기료고, 그리고 제가 그냥 쓴 전기료는 8,000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만 합쳐도 지금 24,000원이니까 저는 여기 24,000원에 이거 55,000원 해가지고 한 8만원 생각했는데 약간 초과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관리비, 일반 관리비 말고 실제 관리비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 관리비. 절대 낚이지 마세요, 여러분. 실제 관리비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 했고 마음에 드는 곳을 골랐어요. 근데 약간 이 4번에서 좀 더 연장되는 얘기인데, 이 냉방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절대 중앙냉난방 절대 안 돼요. 절대. 이거 절대 안 돼요. 에어컨이 있는지, 개별로 내가 켜고 끄고 조절할 수 있는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특히나 캔들이나 비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예요. 왜냐면은 이 캔들이랑 비누, 특히 캔들은 핫플레이트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놔도 너무 덥고, 또 이게 굳어야 되는데 굳을 때 너무 더우면은 다 이상하게 굳기 때문에 꼭 이 냉방을 개별인지 체크를 꼭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 냉난방이거든요. 여름에 공방 클래스를 운영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전을 하려고 이제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초반에 이제 부업으로 하신다면 뭐 계약 기간 같은 거, 계약 기간 저 같은 경우는 1년으로 해놨는데 보통 2년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무실은 1년 단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기간 같은 거를 잘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공방 구할 때 팁. 첫 번째는 위치나 장소를 내가 어떤 식의 공방을 운영할 건지를 잘 생각을 해서 정하자. 그리고 크기는 작아도 된다. 처음부터 너무 큰 곳으로 하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 월세에 사업자 등록을 할 거라면 부가세 10%가 붙는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자. 네 번째, 실제 관리비를 파악을 하자. 그래서 부동산에서 말하는 관리비는 그냥 일반, 좀 기본 관리비의 경우가 크니 이 관리비에 뭐가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5번째로 냉방, 중앙 냉방은 절대 피하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 기간 신경 써 주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직장인 분들한테 팁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월세 아끼는 꿀팁은 어떤 거냐면, 보통 저희 같은 직장인은 8시부터 6시 이동시간 포함해서까지는 공방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비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저는 공방 쉐어라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사무실로 쓰실 분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같은 캔들을 하거나 아니면 비누 아니면은 뭐 제과 제빵을 하시는 분들을, 베이킹을 하시는 분들을 구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공간이 너무 작고 집기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 쉐어를 사무실 쉐어로 하시는 분을 구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만 원에 관리비 대략 13만 원 해가지고 한 48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 쉐어 하시는 분에게 2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48에서 25를 빼면 저는 이제 월 23만 원만 부담을 하면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곳들은 여러 곳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에서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네이버 카페에 문화상점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문화상점이라는 카페에 보면은 그 게시판에 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어플이 있는데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이 공간 대여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여기서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꿀팁을 활용하시면 정말 반띵, 다 절반의 금액으로 내 공방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쓰면 좋은 점이 깨끗하게 쓰게 돼요. 물론 쉐어해주시는 분들도 이제 빌려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되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도 이제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놓고 가고 싶어도 계속 정리를 하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팁까지 해서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 커뮤니티 탭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댓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제가 동영상은 개별 댓글을 허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쓰시는 건 좀 힘드실 것 같고, 커뮤니티 쪽 댓글에다가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방 창업 준비 잘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